자, 그럼 우리 회계 등식 자세하게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왼쪽, 오른쪽을 나눴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5가지 회계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 자산이 있어야지 무언가 기업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자산을 엄지에 비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엄지 그냥 그대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엄지 한번 내려 볼까요? 내리면 어느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상대적으로 이 파란 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리시면요, 다시 왼쪽으로 올라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엄지를 우리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관리 잘해야죠, 여러분들.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을 엄지다라고 앞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엄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엄지는요, 올라가면, 증가하면 왼쪽으로 갈 거고요. 내려가면요, 오른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 자산이 커지거나 올라가면요, 왼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 자산이 내려가면요, 오른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앞으로 회계 등식을 얘기할 때요, 회계의 어떤 룰을 얘기할 때 요렇게 좀 표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산이 올라가면,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자산이 내려가면,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 간다라고. 손가락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자, 두 번째요, 검지는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려고 제가 이렇게 딱 지적질하면요, 기분 되게 안 좋으시죠? 거기 그 친구 너! 라고 지목하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검지는요, 여러분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중에요, 조금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그렇죠, 돈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부채다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채는요, 올라가면, 자, 검지 손가락은요, 올라가면 오른쪽이에요. 자,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검지 내려볼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검지, 부채는요, 올라가면 오른쪽, 내려가면 왼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중지는요, 중지는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들 중지 함부로 들면 되나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회계학을 조금 공부하시면 이 자본은 함부로 평가하거나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중지는요,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중지도 한번 해보실까요? 내리면요, 내려가면 왼쪽으로 가죠. 다시 올리면요, 상대적으로 내리면 왼쪽, 올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회계 등식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메모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하시면 좀 재밌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상원 교수님이 만드신 방식입니다. 예, 저도 그분한테 배워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방금 손가락으로 보니까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엄지는요, 올라가면 왼쪽,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검지라고 하는 부채는요, 올라가면 오른쪽, 내려가면 왼쪽이 되겠네요. 자본도요, 올라가면 오른쪽, 자, 중지 접으면 왼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회계 등식인데, 지금 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다 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 필요한 돈을요, 대주는 쪽이 대변이다 라고 했는데, 저한테 돈 대주는 쪽이요, 은행같이 갚아라 라고 대주면 이걸 우리가 부채다 라고 얘기하고요. 부모님같이 우리한테 에휴 그래 잘 되면 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투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 대주는 쪽이라서 대변이다 라고 좀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변은요, 그렇죠, 빌릴 차자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빌려온 거다 라고 해서 다 죄다 빌려온 거다 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을 왼쪽 차변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왼쪽을 차변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직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좀 써놓을까요? 왼쪽과 오른쪽, 레프트와 라이트, 아이고, 예, 라이트,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볼까요,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자, 엄지는요, 올리시면 왼쪽, 올라가면 왼쪽이고요. 자, 엄지 내려보시면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자산이 증가했다,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면 왼쪽에 적어주시고요. 자산이 감소했다,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내려간다, 자산이 내려가면 오른쪽 대변에다가 써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원래 시작하는 자리가요, 돈 대주는 쪽이니까 오른쪽 대변에 씁니다. 자,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자, 부채는요, 자, 검지는요, 그렇죠, 올라가면 오른쪽입니다. 자, 검지가 내려가면요, 그렇죠, 왼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라고 하는 건요, 증가하거나 올라가면 오른쪽 대변에 써주시면 되고요. 부채가 내려간다, 감소한다 라고 하면 왼쪽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은요, 자본도 돈 대주는 쪽이죠. 오른쪽이니까요, 오른쪽, 예, 대변이 시작입니다. 자, 중지도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으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 되겠죠. 자, 수익과 비용은요,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이 자산하고 비용은요, 굉장히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조금 약간 상스러운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들어 드릴 거면, 자, 여러분들 자산과 비용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의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우리 뭐 굉장히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캠퍼스의 낭만을 못 즐기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캠퍼스에서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요, 월요일날 제가 맛있는 커피 사다 줬습니다. 한 2만원 썼다고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요, 어떻게 뭐 이렇게 팀플 과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영화도 봤습니다. 3만원. 또 뭐 할까요? 파스타나 한 그릇 먹으러 갈까요? 예. 예, 파스타는 봉골레죠. 예, 봉골레 먹으러 갔습니다. 뭐 한 2만원 주고 먹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난 네가 좋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죠. 뭘까요, 여러분들? 고백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성공하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는 연인이 될 거고요. 자, 성공하면 뭐 연인이 될 거고요. 실패하면요, 그렇죠, 그냥 돈지랄했다, 유유,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돈이 지출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돈을 썼는데 무언가 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 돈 썼는데 총 얼마 썼냐면 10만 원 썼습니다. 10만 원이 아닌가요? 7만 원이죠? 예, 7만 원 썼습니다. 자, 7만 원 지출해서요. 고백해서 연인이 됐습니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고 하는 무언가 성공했습니다. 내 옆에 무언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근데 똑같이 돈 썼는데요. 실패했어요. 자, 고백했더니 어색한 사이가 됐고요. 이제 다시는 인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썼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즉, 무언가 돈을 지출했는데 우리가 무언가 자원을 투입을 했는데 무언가 성공했다, 남았다 라고 하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이다 라고 느끼는 거고요. 돈 쓰긴 썼는데 남은 게 없구나, 덧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 기초재무회계 수강하시면서 교재 3만 원 주고 구입하셨어요. 교재 사셔서 열심히 공부하셨더니 학점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뭔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쓴 그 3만 원은요, 그렇죠, 무언가 남았으니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자산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책은 샀는데 공부 안 했습니다. 듣기도 싫고 이 사람 목소리는 잠만 잘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했고 학점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책을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돈 낭비했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러분들 3만원 책값 쓰신 건요,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산과 비용은요, 거의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비용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증가 혹은 올라가면 왼쪽 차변이고요. 자, 비용도 감소 혹은 내려가면 오른쪽 대변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쓴 거 아니면 돈 번 거죠? 돈 쓴 게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고 감소하니까요, 돈 번 수익은요 반대가 되겠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등식이다 라고 좀 얘기합니다. 이 회계 등식의 본질은 여러분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차변의 왼쪽에 자산이 증가했다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1번은요, 파란색 1, 2, 3, 4, 5번 중에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요, 차변이 만약에 2번이에요. 빨간색 2번. 부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파란색에 자산이 감소한다든가 부채가 증가한다든가 자본이 증가한다든가 비용이 감소한다든가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뭐끼리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색깔끼리는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자산이 감소했는데 부채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게 회계 등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보시면 아마 그냥 약속이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 차변과 대변을 좀 구분해 보시고요.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여기다 넘버링 해놓을게요. 이렇게 3, 4, 5.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요걸 좀 메모 좀 해놓으실까요? 차변에 동그라미 1번, 빨간색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증가. 파란색 동그라미 1번, 자산의 감소. 빨간색 동그라미 2번, 부채의 감소. 자, 파란색 동그라미 2번, 부채의 증가. 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바로 이 회계 등식을 이용한 거래 분석 및 재무 상태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회계 공부하실 때 아무리 어려운 회계도 조금씩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볼게요. 회계 등식을 통한 거래의 분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제 2번을 보시면요. 자, 컨설팅 용역 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한국의 주식회사 한국에서 다음에 9가지 거래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요,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컨설팅 해주는 회사입니다. 뭔가 막 제품을 팔고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된 수익원이 바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거래 1번 보시니까요. 1월 2일에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100만 원을 출자받아 회사가 설립되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한번 리마인드 해보실까요? 우리 회사 설립할 때요. 아이템이 선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돈 어떻게 빌려올 것인가, 어떻게 돈 대줄 것인가 라고 고민했었죠. 아이템은 정해졌네요. 뭐라고요? 컨설팅 용역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정해졌고요. 두 번째는요. 돈 어떻게 빌려올 건지,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건지인데, 자,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갚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투자한 거예요? 저한테 투자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 대변이 돈 대주는 쪽이니까요. 아하, 요 거래 1번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일단 자본이 나온 거죠. 오른쪽 대변에. 자본이 증가한 거네요. 뭐? 파란색 5번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파란색 5번이 아니죠? 파란색 3번이 되겠죠? 자, 파란색 3번 나왔으니까 이제 파란색은 나오면 안 되고요. 빨간색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야겠네요. 빨간색 1번이요. 자산의 증가. 빨간색 2번이 부채의 감소. 빨간색 3번이 자본의 감소. 빨간색 4번이 비용의 증가. 자, 빨간색 5번이 수익의 감소였죠. 자, 5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거기 보니까요. 자, 뭐 했대요? 자, 이렇게 투자받아서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받았으니까 여기 회사가 뭐가 생긴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 거죠. 그건 뭘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 돈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거죠. 거래 1번은 자, 빨간색 1번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한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거래 2번 보시면요. 1월 5일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을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 보시면요. 자, 뭐 사신 거예요? 건물 샀죠? 여러분들 건물은요. 여러분들한테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걸까요? 빚일까요? 뭐 진짜 내 거 투자받은 걸까요? 돈 번 걸까요? 돈 쓴 걸까요? 여러분들 건물은요. 지금 보시면 70만 원 돈 썼네요, 교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돈 써서 없어진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70만 원이나 돈 써서 건물이라고 하는 게 남았죠. 여러분들 건물은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자산이 생긴 거죠.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생겼죠. 그럼 자산의 증가니까 맞습니다. 빨간색 1번. 빨간색 1번이시죠? 뭐 자산의 증가. 자, 그럼 왼쪽 차변은 동그라미 빨간색 1번. 자산의 증가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느냐고 여러분들 뭐 지급하셨대요? 현금을 지급했대요. 돈 줬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아까 여러분들 돈 투자 받았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자산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거 냈으니까요. 맞아요. 파란색 1번에 자산이 감소하겠네요. 뭐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대신에 뭘 포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포기하게 된 거네요.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 밸런스 맞추는 걸 우리가 회계 등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거래 3번 해보겠습니다. 1월 7일 자, 비품을 외상으로 8만 원에 취득하였다. 참 어려운 것들을 1장부터 쓰고 있죠.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거래 4번 먼저 할까요? 거래 4번 보시면요. 1월 20일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뭐 했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컨설팅 용역 제공했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용역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용역이 뭐예요? 서비스 기업이라고요. 우리 서비스 제공하고 돈 버는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컨설팅 해줬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파란색 5번 뭐 돈 번 거잖아요. 수익에 증가되겠습니다. 자, 그 대가로요, 20만 원의 현금을 수취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부터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렇죠, 우리 기업의 대표적인 자산이에요. 현금 수취 받아왔으니까요. 그렇죠. 빨간색 자산의 증가, 그리고 파란색 수익의 증가,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니까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 분계 연습은 각 챕터마다 되게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9개 중에 몇 개까지 가능하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의 보고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특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특정 시점 얘기할 때 어떤 시점 얘기했죠? 그렇죠. 현재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현재 시점의 자산 상태, 현재 시점의 부채 상태, 현재 시점의 자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모아놓은 걸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자본 상태표, 재무 상태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무 성과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성과는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 이 기간은요, 현재가 아니고요, 뭡니까? 그렇죠, 과거죠. 과거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랑 뭐요? 돈 번 수익과 돈 쓴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걸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데, 아마 IFRS로 공부하신 분들은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정보를 줄 때 현재에 대한 정보 주는 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정보 주는 거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현재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다라는 걸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 기간에 대한 정보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뭐 분계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요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시게 될 건데요. 요 시산표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요 5가지들을 모두 모아놓은 걸 우리가 시산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시면요, 나중에 요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5가지 항목에서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떼어내어서요, 재무 상태표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떼어놔서 포괄손익 계산서라는 형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회계의 의의와 목적에서요, 경제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거래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회계를 공부하실 때는요, 이 거래를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익의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레버뉴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어려워졌어요. 수익을 아무 때나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과의 거래일 때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래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래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경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뭐 외부 거래, 내부 거래 뭐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장부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거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거나 거래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우리가 회계에서 거래다라고 하려면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2가지입니다. 1번과 2번.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에다 적어놨죠? 릴리라고 하는 릴리가 이게 아니죠.
리얼이죠? 미쳤나 보네요, 정말. 자, 가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요. 첫 번째, 1. 그 거래로 인해서요. 기업의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갖습니다. 그 두 번째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동그라미 1번은요. 실제로 자산, 부채, 자본이 실제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하기도 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요.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요. 거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두 번째는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거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되는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하고요. 회계상의 거래는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거기 표 2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바로 이겁니다.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실. 여러분들 공장 건물은요. 우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중에 뭐가 될까요? 우리 회사의 건물은요. 자산이죠. 그 자산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산이 증가한 걸까요? 감소한 걸까요? 맞습니다. 감소한 거죠. 그래서 얘도 거래입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사용에 따른 장부 금액의 감소.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빵을 100번 구울 수 있는 오븐이 있는데요. 빵을 100번 구울 수 있는 오븐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빵을요 30번 구웠어요. 얘는 이제 중고 가치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 정도는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한 30% 정도는 떨어졌겠죠. 근데 뭐 외관상 볼 때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거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이지만 회계적인 거래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입 주문서 발송. 여러분들, 사겠다고 의사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쇼핑몰에 무언가 주문하실 때요. 나 그냥 주문할게요 라고 하면 오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주문하시면서 뭐 또 하셔야 돼요? 결제까지 하셔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구입한다 이런 걸로는 회계에서는 거래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임차계약. 여러분들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입주하기로 했는데요. 입주 안 하면요. 그만이에요.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렇죠. 월세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거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 실질적으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와 과거 기억나시나요? 현재에 대한 정보,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표. 과거에 대한 정보, 돈 번 것과 돈 쓴 거, 수익과 비용, 포괄, 손익계산서.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자, 오른쪽은 왜 대변이라고요? 돈 대주는 쪽이니까 대변입니다. 나한테 돈 대주는 쪽, 부채와 자본. 그걸 빌려 쓰는 쪽, 차변의 자산. 자, 손가락 보시니까요. 왼손가락 쫙 펴시니까요. 우리 기업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산이죠. 자산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 자, 검지는요. 부채죠.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주부터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